이번 시간은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에서 구조 설계 및 시나리오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행 목표입니다. 정의된 차별화 가치를 기반으로 대상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용 시나리오를 기획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스토리의 단계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사용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차시는 네. 정보구조 설계. 정보구조 설계요. 네. 뭘 또 정리를 하는군요. 네, 뭐 정리를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 분석 설계 단계가 여러 단계를 쭉 거쳐서 왔는데 네. 요구사항 분석을 했고 사용자 정의, 페르소나 만들었고 네. 시장 환경 조사하셨고 디자인 방향성을 이제 잡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단계는 거의 다 추상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예측이었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지금 네. 이번 차시는. 그래서 정보들을 모아놓고 이 정보들이 서비스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딱 잡아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서비스죠. 그래서 미리 지금 해보는 거예요. 미리 선언을 해놓고 정보구조상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걸 제일 상위 카테고리에 두고 그 밑에는 이런 것들을 두고 이렇게 가자. 이런 가지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구조 설계라고 하고 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실무에서는 IA라고 그냥 부릅니다. 또는 그냥 정보 설계 이렇게 해도 되고 정보구조 네.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보구조 설계를 잘 해놓고 나면은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괜찮은지. 그럼 이제 사용자들에게 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하나 하고. 네, 일일이 물어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페르소나 선언해놓은 애 있었잖아요. 네. 걔를 데리고 와요. 음.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일단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 정도면은 페르소나는 인공지능인가요?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에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뭐가 좋을까라고 1990년대에 그런 방법을 제안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의 그 내용 괜찮다 싶어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그 페르소나는 어쨌든 상황과 여건이 정해져 있는 애니까 그 모인 사람들끼리 나는 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오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정을 하고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기발한 생각 아니면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게 결정이 난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보구조 설계를 하고 그 가상의 인물이 또 어떻게 이거를 사용하는지 사용자 여정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이걸 눌러서 그 다음에 뭐 누르고 어느 메뉴 들어갔더니 힘들어했다 다시 빠져나왔다 아유 귀찮아 이 사이트에서 나갔다 그런 상황 설정까지. 그렇죠 그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 작성을 해보는 거죠. 두 가지의 산출물이 나옵니다. 사용자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 구조도가 나오고요. 사용자 시나리오는 주요 경로 시나리오라고 해서 키패스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자는 들어가서 접속을 한 다음에 어느 메뉴를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그걸 눌렀을 때는 어떻게 가는지를 시나리오로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네. 아직 서비스 형상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자들은 프로젝트 팀원들하고 아주 명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메뉴를 제거해야 되는지 서브로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개발팀하고 디자인 업무가 자 이제부터 시작에 스타트해서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지금 작업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개별적으로 PT를 하면 되는 거예요. PT라 네. 그래서 뭐
차려입고 많은 고객 앞에서 하는 그런 PT가 아니라 디자인팀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그걸 말로 하면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각적인 자료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거죠. 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네. 사인 다 받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문서는 팀 공유용이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쉽게 우리끼리 객관적이고 사용하는 쉽게. 용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IA 기반의 계층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상위, 하위, 중위라고 하는 이런 레이어가 명확한 거예요. 이게 겹이. 피라미드 형식이 보통은 되겠죠. 네.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먼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돼요. 네. 이거 누구를 도입한다 그랬죠?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 인터뷰를 하셔도 돼요. 인터뷰요? 네. 실제로 인물. 그렇죠. 인물 인터뷰를 또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는 많은 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두세 분, 다섯 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걸 조사받는 분들한테 설명을 또 잘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의도가 이렇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이러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잘해야 되고 끝나면 수고했다고 답례품도 좀 드려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뷰 준비하고 진행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팀이 같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사용자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메뉴들이 도출이 됐는데 이 메뉴들을 이렇게 넣으면 과연 괜찮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최단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딱 찾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조사 방법 중에서 에스노그래피가 이거는 그 NCS 학습모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현지 조사 방법이에요. 실제로 거기 가서 실제 환경을 설정을 해놓고 네. 그분에게 해보라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사 대상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을 아는 데는 뭐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나리오 작성의 실제적인 것은 키패스 시나리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반부, 중반부 이후에 가면 우리가 모형을 만들 거예요. 프로토타입 단계라고 해서 그 모형을 만들 때는 실제로 우리가 오리고 붙이고 해서 시각적인 내용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2단계에서의 사용자 시나리오는 글로 표현하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거의 완성됐다라고 치고 완성됐다라고 치고 처음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페르소나나 그 사용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시나리오 구성 요소, 설정에 뭐가 있냐면 어디서 하는지 그 상황 설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지금 공항에 갔어요.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아. 또 행위자 누구냐? 행위자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주행위자, 부행위자. 네. 주행위자가 소비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행위자는 관리자라 그랬죠. 네. 두 분이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롯은 일상적인 시나리오의 플롯이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마무리 뭐 이렇게 있는 그 단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태스크와 툴을 먼저 정의를 해놓습니다. 태스크는 할 일이에요. 업무 목록이에요. 무엇을 할지 해놓고 툴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모으는지는 다시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네. 태스크 플로우가 정의가 되면 변경할 것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런 메뉴 밑에 이런 메뉴가 넣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할 것이야 라고 추측을 했는데 해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룹핑을 다시 하는 거죠. 다른 그룹핑을 통해서 이 메뉴 전체는 하위 메뉴로 숨게 하자라든지 네. 이건 위로 나와야 되겠다라든지 이렇게 메뉴 구조를 결정하는 거고요. 사용자의 여정 지도는 X축, Y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보이는 별표 같은 경우에는 19살의 대학생이고 이게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그 다음에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가입한 그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수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즈니스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의 네네. 어떤 사이트라면 뭐 이렇게 샘플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딜 클릭하고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선으로 연결한 거죠. 포인트 지점을 체크해서. 네. 이것도 사용자별 여정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유형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요즘 글로벌 내비게이션은 포괄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전체가 가장 큰 덩어리 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글로벌 내비게이션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누르면 서브 메뉴라는 게 또 나오죠. 네. 그것은 이제 로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맥락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내비게이션은 네. 그건 이제 컨텍스추얼, 그러니까 맥락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맥락? 그다음에 그런 것도 이제 몇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팝업 네네. 창열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어느 부분에 글로벌을 넣을 것인지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은 이제 향후에 나오는 시각화 단계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톤 앤 매너에서 거의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을 하시면 되겠고 가로로 넣을 것인지 세로 넣을 것인지는 매너에서 설정한 대로 톤에 있는 매너, 그러니까 뭐 둥근 내비게이션이 좋을지 직선적인 내비게이션이 좋을지는 톤 앤 매너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실습에서 좀 더 정교화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텍스트로도 하고 시각화도 하고 네, 그렇죠. 네, 정말 세분화 단계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정하고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사용자의 이용 행태를 파악하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하나 이상의 행위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수의 사용자 스토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실습은 자주 할수록 좋고 네. 틈나는 대로 연구하시고 갈고 닦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같이 글을 쓰는데 페르소나가 해나갈 일을 우리가 만든 이 정보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를 생략하고 검색을 했더니 뭐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나눌 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도입하는 인물은 페르소나가 페르소나요. 등장이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거 네. 생각하시고 그 마음 가지고 실습하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그동안 했던 필요한 태스크하고 네. 버튼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다 선언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계열화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메뉴가 주 내비게이션에 들어갈지라든지 그걸 해야 되니까 일단은 주 서브를 가리지 않고 다 계열화를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태스크하고 툴을 구분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스타트 다시 이제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 브라우저 실행하고 나면 이제 스타트 하겠죠. 직물 실제적인 스타트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태스크가 있을 거고 필요한 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태스크와 툴을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모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모아보시죠. 그럴까요? 네, 정보 얘기가 많네요. 그게 다 장소. 두 분이 이렇게 오붓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결정하고 계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붙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 탐색을 하겠죠. 탐색을 한번 해볼까요? 탐색에도 태스크가 있고 툴이 있죠. 태스크와 툴을 또 이렇게 계열화를 하세요. 탐색. 특정 장소를 일단은 얘네를 또 옮겨야 되겠군요. 이쪽으로. 나머지 태스크도 단계도 제가 정리해 볼까요? 조회하고 활동이 있네요.
조회가 들어가고 조회는 회원 정보 조회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거 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조회 다음에 있는 것이 실제 활동. 그럼 이제 관리가 되겠는데 활동에도 태스크가 있고 툴이 있겠죠. 활동에 관한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장소 평가. 장소 평가. 오, 인기 친구, 인기 테마. 얘도 이렇게 순서로 가요? 다른 사람 정보를 조회. 이렇게요? 네. 자, 그 정도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됐다면 어느 것이 먼저 뜨고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경우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필요한 거 뭐 테마, 장소, 위치, 업종을 조합해서 검색하는 것들이 이렇게 한 카테고리가 돼서 요건 좀 숨어 있게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느 부분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아래 그러니까 서브 메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보 구조도를 어느 정도 갈래를 잡는 데까지 온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실습이 잘 맞춰진 것 같죠. 네. 예. 실습에 그 사전 서비스 부분도 있었고 접속하는 부분, 또 들어와서 사용자가 검색하고 탐색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실제적인 태스크, 그리고 컨슈머 활동, 그리고 우리가 이제 AS 겸해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사후 서비스까지 네. 하는 여정을 만들어 봤는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아까 네. 여기 글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네, 네. 얘기해 볼까요? 단계에서 네. 사용자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한다. 또 그리고 그렇다면 어떠한 요구와 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 사이트의 의도는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제공하려 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무슨 아이디어와 어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거기까지가 우리 네. 정리가 된 거죠. 정확히 알고 있네요. 네. 학습 잘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 사용자의 사용 장소 및 시간을 설정하고 등장인물을 설정합니다. 행위자의 성격이나 흥미 유발 요소를 생각하며 본격적인 행위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으로 전개하여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구성한 스토리를 토대로 전체 시나리오를 글로 작성합니다. 사용자 경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비교 분석합니다. 지금 무슨 실습을 하는 것인가요? 사용자의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용 시나리오는 페르소나가 하는 가상의 작업을 우리가 요 전에까지 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 전 단계까지 해놨던 정보 구조도, 또 그 정보 구조도 안에서 메뉴를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틀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물론 페이지 레이아웃은 없지만 버튼들은 있다고 치고,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설정을. 페르소나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해서 실제 사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요구사항을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쫓아가면서 이렇게 마치 에스노그래피처럼 뒤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관찰 기록하는 형태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아니면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다음 작업을 했다라고 끝난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전을 줬습니다. 글짓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의 시간이 없는 상황으로 어떤 태스크를 줄 것이고, 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잠을 잤는지, 이 사람이 시간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들어가는 것이
에러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요구사항을 정확히 충족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최악의 조건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테일할수록 이 시나리오도 더 잘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기능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 상황 설정에 몰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캐릭터는 설정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부연하는 상황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선언이 됐으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떤 버튼을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도 여기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도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띄워놓고 그런 글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상황 설정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맛집을 검색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트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테마가 있다면 우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느낌보다는 메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둬서 기록하는 것이 사용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좀 더 기능적인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여기 이제 나와야 되겠죠. 급한 사용자에게 몹쓸 기능이 되겠는데 검색 기능은 로그인 없이 제공하되 대안이 나오죠. 여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 정의에서 팝업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좀 바꿔서 로그인을 먼저 보내고 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 후에 뭐 사용자의 후기를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순서에 대한 것도 여기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상황을 설정하는데 너무 공을 들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페르소나 단계에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대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기능 중심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소설 형식의 글을 쓰는 방식으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순서에 따라 전체적인 줄거리를 써내려가듯이 작성합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십시오. 궁금한 건 뭐든지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이트의 일반적인 것 지금 우리가 온 이 여정의 단계는 초반이죠. 초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계약을 하고 뭐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제 작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포지셔닝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회사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라든지 또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것. 그래서 경쟁 사이트를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분석을 하게 되죠. 사용자 분석은 사용자를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출된 사용자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어디에 소요되냐면 정보구조 설계에 사용이 되죠. 정보구조에는 정보구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프로토타입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단계 전에서 했던 페르소나, 즉 사용자를 동원해서 또 사용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가상의 모델이고요. 거의 완성되어 가는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프로토타입은 페이퍼로 하는 과정도 있고 앱으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페이퍼가 먼저겠죠. 페이퍼 프로토타입 끝나고 인터랙티브 프로토타이핑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산출물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행정적인 마무리한다든지 또 다시 피드백을 해서 완료 무결성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팀 작업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디자인 작업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위에 탑다운이라 그래서 위에 큰 카테고리가 있고 아래쪽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커다란 카테고리를 화면 가득히 채워놓고 어떤 그리드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종류보다는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런 회의 과정 중에서 우리 사이트의 성격, 또 디자인의 방향성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대부분은 이제 주 내비게이션이 있고 서브가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추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제 글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아주 충실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 구조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하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포스트잇을 활용한 카드 소팅 방법으로 정보의 주제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하여 보드에 붙여 탈부착하면서 배열하면 전체나 정보의 상관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